자, 인수정리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항등식 얘기했고, 나머지 정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 그때 얘기했던 게 주안점이 뭐였어요? 다항식의 나눌 수 있는 항등식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데, 그 중에서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에는 나머지 정리 개념에 의해서 나머지만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제목이 나머지 정리였었죠. 근데 그 나머지 정리에서의 숫자를 대입하는 과정 자체가 항등식 중에 하나,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다. 그 중에서 뭐를 대입했어요?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을 대입했더니 나머지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산 과정을 나머지 정리라고 추격해서 설명을 한 거였죠. 자, 그러면 인수 정리는 뭐냐면 나머지 정리의 연장선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에서 아까 우리 문제 질문했던 것 중에 나누어 떨어지는 조건 하나 있었지. 그게 요거야.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일 때예요. 자, 그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 되겠냐?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항등식에서 나머지 정리라는 스페셜한 케이스를 하나 얘기를 했었고, 그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0인 스페셜한 케이스를 또 인수 정리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근데 내용의 흐름을 기억해야 돼. 자, 잘 들어. 수학은 논리적인 과목이야. 단원 하나하나가 끊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맨 처음에 뭐 공부했어? 곱셈공식하고 다항식의 나눗셈 공부했지? 그 중에 다항식의 나눗셈이 항등식이었지? 항등식에서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나머지 정리라고 이름 붙였지? 나머지 정리에서 나누어 떨어질 때 인수 정리라고 또 이름을 붙인 거야.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알았죠?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쪼개져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니네가 나중에 이걸 다시 복습하게 됐을 때 이 내용의 논리적인 흐름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세세한 건 까먹어 나중 하면. 알겠어요? 근데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좀 기억을 그때그때 좀 해줘야 돼요. 그런 것만 해도 성공이야. 근데 애석하게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으로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 예제에 있었던 거야. 아까는 나누는 식이 이거였잖아. 근데 이번엔 이걸 나눠볼게. 얘를 아까 이거 내가 힌트를 줬어. x-1로 나누었대. 몫을 qx라고 했어. 나머지는 r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대입하는 게 나머지 정리 시작이었죠? 따라서 이 식 전체를 fx라고 했을 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가 된다. 근데 여기다가도 1 대입하니까 0이 돼버렸지? 그래서 나머지가 0일 때도 존재해. 그걸 따로 인수정리라고 붙인 거야 라고 한 거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럼 이걸 또 해석하자. 나머지 정리나 표현 방식은 뭐 똑같습니다. 그럼 얘를 해석하게 되면 위에 써졌어. 나누어 떨어질 때에는 나머지가 0이 되다 보니까 한 번 더 쓰자. f이 0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식이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자, 나머지 정리였을 때 여기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왔었죠? 그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 거야.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 자, 그럼 일반화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어. 당연히 나머지 정리에서 연장선이니까 나누는 식은 1차식이 돼야지. 똑같은 거란 말이야. 몫은 관심 없어. 나머지 정리도 몫은 관심 없었어. 그랬더니 나머지가 없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인 a를 대입하면 그게 무조건 0이 되더라. 이게 인수정리 끝이라는 거야. 자, 근데 하나 생각해보자. 왜 나머지 정리라고 이름을 붙여줬었죠? 나머지를 빠르게 찾는 도구였지. 그래서 초점이 나머지였지.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야. 근데 이번에 왜 인수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해봐. 요거 봐봐. 이거 자 이제 필기할 거니까 이거 지워버릴게. 나머지가 0이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내가 곱셈공식 얘기해서 알겠지만 사실 요거로 직접 나누면 뭐가 나오냐면 아까 곱셈공식이라고 얘기했었던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할 때부터는 직접 나누기를 어지간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설명하느라 쓴 거긴 하지만
얘는 QX란 말이야. 그럼 이 자체에 대한 표현만 한번 우리 이해를 한번 해보자. 니네 인수분해 공부했지? 인수분해가 뭐였어? 쓰지 마. 인수분해 하세요. 이거죠. 인수분해가 뭐였어요? 특정 다항식을 또 다른 다항식끼리의 곱으로 나타낸 걸 인수분해라고 했었고, 밑줄 친 x-1과 x-1을 누구의 인수라고 불러서? 얘의 인수다라고 불렀었죠? 그럼 일로 와봐. 아까 이게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어쨌든 2차식이지. 1차식이지. 그럼 3차식을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바꿨네.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 바꿨네. 이게 인수분해지. 그러면 나머지가 0이 돼버리면 뒤에 플러스 머시기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식을 또 다른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한 걸로 자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구조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근데 의미가 뭐였어요? 나누는 식과 뭐라고 했어? 나누는 식과 의 곱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 근데 이렇게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되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공부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일로 와봐. 여기 FA는 0이라고 썼는데 인수정리라고 한 주된 이유는 fx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녀석이 나누는 식이 이게 몫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표현이다 보니까 fx 입장에서 봤을 때 x-a라는 얘가 누구였어? 나누는 식이죠? 나누는 식을 뭘로 갖는다? 반드시 인수로 갖는다. 뒤에 플러스 머시기가 없는 것 때문에 인수분해 된 것처럼 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머지가 0이면 나누는 식을 무조건 원래 식이 뭘로 가져요? 인수로 갖는 표현법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목을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나머지 정리는 왜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했어? 나머지를 빨리 찾고 싶었던 거지? 그럼 인수정리는 왜 인수정리라고 했어? 나누는 식이 무조건 인수라서 인수정리인 거야. 자, 그럼 뒤집어서 얘기해볼게요. 이 녀석은 나머지 정의의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했죠? 그러면 나머지에 관심이 없는 거지. 네. 이게 인수니까 인수정리야. 근데 계산하는 과정상은 나머지 정의랑 똑같지.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대입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수정리는요, 나머지에는 관심을 가질까요? 관심이 없는 거야. 인수에 관심이 있는 거야. 왜요? 나머지는 무조건 뭐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나머지 떨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인수정리라고 한 거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인수정리의 최대 핵심은 나누는 식을 무조건 인수로 갖는다. 이게 다예요, 사실. 자, 됐지? 됐나? 자, 그럼 좀 이제 심화 과정 살짝 얘기해보자. 자, 연습하고 하자. 오늘은 별로 할 게 없어. 자, 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fx를 얘라고 했을 때 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각각 나누었다. 각각. 자,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니까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인수 정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때 A랑 B를 찾아보아라. 기본 예제야, 이거 사실. 볼까요? 어쨌든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은 똑같아. 뭐를 대입해?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숫자 대입하는 거라고. 자, 뭐 대입하면 0 되죠? 마이너스 1. 얘는 2 대입하면 0 되죠? 따라서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해요. 그 다음에 2도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계산은 나머지 정리랑 똑같아. 자,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를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나머지가 뭐다? 0이다. 그럼 따라서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인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값도 나머지와 똑같은 0이 돼야겠지. 기본 툴은 나머지 정리랑 똑같아. 자, 2도 대입해. 그럼 2의 세제곱 8, 3, 24. 자, 4A 더하기 2B 플러스 6 이렇게 돼. 그럼 얘도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나머지가 없다. 0이지.
자, 그래서 문자 두 개짜리 자연스럽게 뭐 하면 되나요? 연립방정식 하면 되겠죠. 자, 그냥 계산을 한다. 자, 이렇게 나와 계산하면. 자, 됐죠? 기본적인 거 하나 해봤고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약간 변형된 겁니다. 저번에 나머지 정리할 때도 응용이라고 내가 하나 풀어줬던 거 있었는데 그거랑도 비슷한 거거든. 자, 그때 f x 플러스 1을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인수정리랑 나머지 정리 섞여 있는 문제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의 조건을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라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식으로 한 번은 좀 표현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잘 봐라. 첫 번째 줄을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눠 떨어지는데 잘 봐. 이거 인수분해 되냐? 되지.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지. 자, 몫은 모르겠어. 뭐 q 1번이라고 하네. 나누어 떨어지니까 뒤에 뭐 쓸 필요 없겠죠. 그럼 인수 정리네 일단. 자, 그럼 렌트 해석해. 렌트 해석해. fx가 누구를 인수로 가죠? 나누는 식을 인수로 가는 거야. 물론 qx의 몫도 인수로 받는 거야. 근데 qx는 관심이 없잖아 아직. 관심 가진 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이거 계산하시는 문제가 나머지 정리부터는 없었어. 항등식 계산이 있었어. 자, 어쨌든 이게 얘의 인수다. 그래서 인수 정리라고 아까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써봐. 자,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대. 얘는 Q2번이라고 한번 해보자. 나누어 떨어지니까 당연히 뒤에 안 쓴 거야. 그럼 똑같아. 나누는 식인 x-1이 누구의 인수야? fx가 아니죠? fx-2의 인수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인수 정리라고. 자, 근데 계산은 나머지 정리랑 똑같다고 했잖아. 뭐였어?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거 대입하는 거니까 잘 보아라. 3 대입하면 0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요. 잘 보세요. 나머지 정리 풀었을 때 나누는 식이 2차식인 거 응용이라고 내가 한번 풀어줬다. 노트 정리할 때. 그때 무슨 얘기했어? 나누는 식이 2차식인 건 나머지 정리 개념은 아니고 응용이라고 했지. 항등식의 응용이라고 했지. 근데 핵심이 뭐였어?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숫자 대입하는 건 똑같았잖아. 오케이? 2차식이어도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똑같이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인수분해 해가지고 두 개를 찾아내. 자, 근데 뭐 합니까? 그러면 대입해야죠. 대입해야죠. 그럼 x에다가 3부터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3 대입하면 다 날아가잖아. 아무것도 없지. 이거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여기다 쓰네.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이거 0인가 다 날아가지. 그러니까 얘도 0이야. 이게 조건 찾아내는 거야. 자, 밑에 것도 똑같아. 인수정리잖아. 나머지가 0이니까. 근데 계산하는 건 나머지 0이랑 똑같다고. 뭐 대입하겠어요?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거 1을 대입해야죠. 자, x에다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조심하라고 했죠? f1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좌변에는 얘도 있잖아. 같이 써야지. 그대로 대입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안 쓰면 애들이 실수 많이 한단 말이야. 한 번쯤은 써보라고 얘기했어. 자, 1 대입하면 다 날아가는 거 확인됐죠? 그러니까 0이요. 그러면 이건 이항하게 되면 F1이 2라는 거를 조건을 찾아내요. 자,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조건은 3개를 찾아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답을 내보자. 이거 안 바꿨지? F x 플러스 1을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얘도 인수분해가 됩니까요? 안 됩니까요? 합차 공식이지. 그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
몫은 모르겠어. 어차피 난 관심 없거든. 자, 근데 이건 봐야지. 얘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럼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미지수 나야지.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죠. 2차식으로 나눴죠.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이하의 식? 1차 이하의 식이었지. 그래서 미지수를 우리 어떻게 놨었어? 1차식 차량의 표현인 ax 플러스 b라고 놓고 풀었었지. a가 0이면 상수항, a가 0이 아니면 1차식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번에 했던 거야. 자, 그러면 푸는 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아.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대입하는 거잖아.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대입해볼게. 1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f1 플러스 1이 되지. 그대로 1 대입하는 게 뭐 어려워? 그럼 1 대입하면 이거 다 날아가지. 여기도 1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1가 되지. 무슨 냄새가 나? 연립방 방식. 똑같아. 문자가 두 개짜리. 자, 마이너스 1을 또 대입해.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그럼 계산하자. F1하고 F-1 어디 있어? 여기 봐봐. F1이 2지? 그러니까 여기다 2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3이죠. F-1 여기 있지? 다 풀 수 있게 나와야 돼. F-1이 0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1이 나오죠? 그러니까 1이야. 그래서 연립까지 공식 푸는 거야. 자, 됐어요? 그럼 기본 계산 과정은 나머지 놈이랑 다를 게 거의 없어. 알겠어요? 단 나머지가 0이 되다 보니까 몫이 인수가 돼버리네. 아니, 나누는 식이 인수가 돼버리네. 그런 특징 때문에 인수정리라고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준 거에 불과한 거라고. 자, 됐어요? 그러면 다음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자, 오늘 한 얘기 중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억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바꿨는지 기억해? 저번에 필기해준 것 중에 빨간색으로 써줬던 거 있어. 중학교 시각으로 보면 이건 2,3이야 라고 생각한다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안 된다 했지. 어떻게 바꾼다 했어?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뭐였죠?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x값이었지. 3은 뭐였죠? 나머지였죠. 자, 따라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fx를 필기할 필요는 없어. fx를 이거 대입했을 때 0 되는 1차식, 즉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뭐다? 3이다 라고 이렇게 거꾸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라고 강조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기억나냐? 근데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스페셜한 케이스다 보니까 이 계산 과정이 당연히 인수정리에도 있어. 그래서 그거 얘기할 거야. 자, 한번 봐봐. 근데 사실 나머지 정리에서보단 인수정리에서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그러니까 오늘은 더 잘 들어야 돼. 자, 번호가 아까 몇 번이었지? 1번, 2번, 3번, 4번인가 보다. 아까 3번에 빨간색으로 써줬을 거예요. 그럼 이어서 쓰면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F, A가 0이라고 되어 있으면 나머지가 0인 거야. 그럼 똑같이 식을 어떻게 바꿔? 어떤 fx라는 식이 있어. 괄호 안에 있는 a는 무슨 뜻이다?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x값이다. 따라서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이 a인 1차식을 딱 써. 그럼 얘가 이 녀석의 인수라고. 그리고 몫은 관심 없고요.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 0이잖아. 0, 0, 0.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가면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한 큐에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저걸 딱 보자마자 아! fx가 누구를 인수로 가죠?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갖는 거다 라는 걸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이거 딱 스킵하고 바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게 저게 왜 중요할까? 문제 하나 풀어보면 딱 느낀 거거든. 원래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약간 심하다. 잘 봐라. 천천히 할게.
제가 이게 보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인수정리 개념인데 fx가 뭐를 인수로 만드나? a 대입했을 때 0되는 1차식을 반드시 인수로 만든다. 자, 그럼 바꿔보자. 자, 이게 무슨 뜻이죠? F1도 0이고 F2도 0이고 F3도 0이라는 거죠. 맞지? 자, 이거 꼭 복습해야 돼, 얘들아. 어려운 문제야, 처음이라서. F1도 0인 거고 F2도 0인 거고 F3도 0이라는 얘기지. 일단 그대로 맞짱 맞추기 해봐. FA가 0이면 뭐라고 쓰래요? X-A를 인수로 봤는데 그럼 F1이 0이면 뭐라고 쓸래? FX가 뭐를 인수로 하죠? 대입했을 때 1되는 인수 X-1을 인수로 간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간단하게 생각해. 대입했을 때 0되는 1차식을 만드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절책이 안 써있는데 이건 1차의 개수가 1이죠 지금. 왜 굳이 1로 했을까? 되게 초단순한 거야. 여기 숫자가 복잡한 게 있으면 계산하기 불편하지 않겠어? 내가 뭐라 했어? A를 대입했을 때 0되는 1차식을 만들려고 했죠. 그럼 사실 이 식 말고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거 1차의 개수가 1인 거 하나만 쓴 거야. 알겠어요? 자, 가장 간단하게 접근하려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 fx가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0되는 인수 1차식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이거란 말이야. 1차의 개수가 1이면서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저거밖에 없단 말이지. 제일 간단한 거. 그럼 똑같아. 2 대입했을 때 0 된다는 얘기는 x-2에다가 x에다 2 대입하면 0 되잖아. 맞지? 그럼 그 x-2를 똑같이 어떻게 된다? 인수로 갖는다. 나누는 식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얘기한 거죠. 세 번째 줄도 똑같아. 자, fx가 3 대입했을 때 0 되는 1차식 x-3을 반드시 인수로 갖는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 얘를 이렇게 바꾸는 개념을 쓰는 시간 문제. 다시. 자, 그러면 fx 찾으세요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찾을래? 여러분, 우리는 일단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건 아직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건 알아요. 3차식이면 제가 이 문제를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fx는 요거를 다 인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이 3학년 때 곱셈 공식 인수분해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냥 어떤 2차식이 있어. 이거 없이 어떻게 들을래? 2차식 니네 인수분해 해보면 알겠지만 1차식 2개짜리로 바뀌었지. 기억을 떠올려야 되더라. 심각한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x-1이라고 x-1을 인수로 봤는데 그럼 어떻게 쓰는데? 괄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 오케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거 전개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x제곱이지. 최고차의 x제곱이지. 그랬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적혀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만약에 1이 아니라 뭐 3이라고 써있다. 그럼 이거 전개하면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3이 아니라 1이잖아. 그럼 조건이랑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맨 앞에다가 최고차의 개수 3을 써줬었어. 했던 거야 얘들아. 중성과정 선행할 때 했던 거라고 이거. 알겠어?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 때 했던 거야. 그럼 똑같아. 3차식이 됐죠? 3차식이면 이거 두 개 전개해서도 2차식이 돼요? 1차식하고 1차식 만나면 2차식이 되잖아 당연히. x랑 만나서 2차가 되는 거야. 그럼 3차식이 되려면 똑같아. 3차식이면 지금 x-를 x-를 다 인수로 갖는다고 했죠. 인수분해는 니네가 알지만 인수끼리의 곱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인수분해였다. 알겠냐? 그러면 각각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x-1도 곱으로 갖고 있고 x-2도 갖고 있고 x-3까지 몽땅 다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인수죠. 알겠어요? 잠깐 가 있어. 바로 갖다 줄게.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이 문제에서
만약에 3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써있지 않으면 이거 노가다 아니죠? 이거 곱셈 공식이었는데 사실 정비하게 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x의 세제곱이 만들어진다고요. x랑 만나가지고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죠. 문제에서 1이라고 써 있었다면 그냥 얘랑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에서 더 이상 뭔가 조작할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언급이 없었으면 걔를 계산해야 돼 나중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맨 앞에다가 원래는 미지수를 하나 써줘야 돼요. 그럼 A가 무슨 뜻이에요? 3차항의 개수라. 최고차항의 개수라. 근데 이 문제에서는 1이라고 써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다르고 어다른 거다. 알았나? 자 그러면 끝났어. 이렇게 끝이야. 3차식 구하세요라고 했잖아. fx. 끝이야 이게. 알겠죠? 자 인수정리에서 약간의 심한 문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함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으면 A를 대입했을 때 0되는 1차식을 무조건 인수로 갖기 때문에 그게 인수정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인수를 각각 뭘로 가죠? 인수로 갖는다. 라고 다이렉트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 가서는.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미지수를 써야 되지만 얘는 1이라고 딱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마지막 얘기 좀 해보자. 자, 우리 풍사자 보시면 저번에 우리 숙제 풀이에 썼던 조립제법 있죠. 우리 한 장 넘기면 나와 있어. 거기 한번 펴볼래? 저번에 했던 거긴 한데요. 자, 여기 왜 나와 있는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조립제법을 통해서 조립제법하고 나머지 정리하고 좀 구분점이 비슷한 게 많았었죠.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의 공통점은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쓸 수 있었지. 근데 인수정리가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야? 나머지 정리의 스페셜한 케이스라는 거야. 그러면 인수정리도 똑같이 조립제법을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 나와 있는 거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근데 그때는 다항식 할 때 그냥 조립제법 계산하는 거 연습시키려고 내가 미리 숙제를 내드린 거였고요. 개념적으로는 이제는 알 수 있겠지. 나머지 정리의 연장선이니까 당연히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래요. 아까 나누는 식이 1차식인데 나머지가 0이면 인수정리라서 나누는 식이 무조건 인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떤 다항식이 1차식을 인수로 가져. 자, 이렇게 갖는 경우 조립제법을 써요. 아까 내가 인수 받는 경우가 인수정리라 그랬지.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0일 때라 그랬잖아. 자, 따라서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나머지가 0이라는 사실을 씁니다. 알겠죠? 인수받는다는 것 자체가 인수정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머지가 0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아까 했던 예제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아까 썼던 거야. 나머지 계산. 아까는 나머지 정리 개념처럼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대입해서 풀었죠. 이번엔 조립제법을 하겠다고. 자, 이렇게 합니다. 했던 거 기억나죠? 나누는 식의 개수를 써요. 3창, 2창, 1창, 상수함. 이렇게 개수를 쓰고 여기다가 뭐 썼어?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대입했었죠? 1이죠, 1.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숫자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그래서 딱 쓰면은 정확하게 뭐가 나와? 0이 나오지. 이게 무슨 얘기야? 나머지가 0이니까 아까처럼 인수정리로 바뀌는 거야. 툴이 두 가지인 거야. 나머지 정리처럼 나누는 식 0 만드는 값 대입해도 되고 조립제법 써가지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자, 됐나? 그럼 연습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식이야.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조금 생소하니까 잘 봐라. 선생님 2차식이니까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아니잖아요. 얘는 응용이에요. 응용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잘 봐. 이 녀석을 공부할 때 얘들아 이유 없이 암기하지 마. 다 풀이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딸딸딸 외워. 이것도 얘들이 그냥 이유 없이 암기해서 푸는 문제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 번쯤만 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나눴죠. 당치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되면 내가 반드시 시간 한번 써보라고 하지 않았나?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써봤어요. 몫은 모르겠어요. 근데 나누면 떨어지니까 뒤에 뭐 쓸 거 없죠? 그렇죠? 이해됐냐? 그럼 무슨 정리? 자, 나머지가 없으니까 내가 됐고 인수 정리는 아닌데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잘 들어? 현재 문제에서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정리도 아니고 인수 정리 당연히 아닌데 얘를 여기 곱하기를 하나 딱 써주고 얘를 딱 지워. 그럼 식을 다시 써볼게.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랑 qx를 다시 한번 이렇게 써봐. 자, 색깔 구별하고 잘 봐라. 이렇게 돼서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위에 써 있는 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야 라고 써 있었던 건데 아래에 있는 건 주어진 식을 노란색으로만 나누면 다음 식의 나눗셈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로 다 표현할 수 있다 했죠. 그럼 얘는 2차식이 몫이고 2차식이 나누는 식이고 qx가 몫이란 말이야. 곱하기는 어차피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다 보니까 결합법칙에 의해서 얘랑 얘를 붙인 거야. 결합법칙 뭔지 알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얘랑 얘를 한 몸으로 생각해버리면 곱하기 기호 앞에 있는 x 플러스 1이 새로운 나누는 식이야. 그럼 곱하기 뒤에 붙어있는 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몫이 돼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근데 이걸 왜 했을까? 이렇게 하면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 됐어? 1차식이 됐지. 1차식이면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조립제법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왜 했는지 알겠어요?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이자 단점이었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조립제법도 할 수 있고 인수정리 개념을 쓸 수 있어. 근데 지금 조립제법도 안 하고 있으니까 조립제법을 써보자. 자, 여기 좀 생소하다고. 잘 봐. 이거죠? 1차식으로 나누었다고 생각해.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천천히 한다. 1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좀 자리가 없네. 자, 두 개 더하니까 이렇게 되지. 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 마이너스 2. 그러면 두 개를 더했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잘 들어라.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자, 또 느낌 갖자. a, b 찾아야 되거든. a, b와 관련된 식이 하나밖에 없지요? 맞나요? 그럼 식이 하나 또 필요하겠네요. 또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또 만들자. 잘 들어라. 우린 알아. 정신 차리게 잘 들어. 이게 뭐였어? 몫의 개수였지? 질문해볼게. 진짜 몫이야? 가짜 몫이야? 나누는 식의 1차의 개수가 1이니까 얘는 진짜 몫이죠? 맞지? 진짜 몫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진짜 몫인데 누구랑 어떤 역할을 해? 이 녀석의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이걸 나누는 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몫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황색 밑줄 친 것이 요 녀석하고 똑같은 거야. 자,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게 몫인데 주황색 밑줄 친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1차식 곱하기 qx로 돼 있지. 잘 들어. 1차식 곱하기 qx로 돼 있지. 근데 나머지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다잖아. 그럼 똑같아. 나머지가 0이면 인수정리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이 1차식 곱하기 뭐시기로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인수정리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이 녀석이 뭐의 인수다? 주어져 있던 식의 인수가 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선생님 조립제법 할 수 있겠네요? 탁 떠오르지. 따라서 이 녀석을 x-2로 나누었을 때라고 생각하고 조립제법을 또 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조립제법을 이 상태에서 또 할 수가 있어. 두 번 하는 건 안 해봤지 잘? 그치? 자, 참고로
조립제법을 2번 이상 연속 시행하는 거를 그냥 연속으로 한다라고 해서 연조립제법이라고 불러요. 자, 단어만 그냥 알고 넘어가. 자, 그럼 애들이 이걸 이제 암기한다고. 아, 조립제법 2번 하는 걸 암기해. 그 다음에 잘 봐. 이걸 왜 할 수 있다는지를 꼭 이해해야 된다. 주황색 밑줄 친 게 몫인데 그 몫이 1차식과 QX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차식을 인수로 갖는 거지. 1차식을 인수로 가주면 조립제법 할 수 있다고 써놨잖아.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한 번 또 한 거야. 근데 애들이 이 중간 과정을 다 스킵해. 스킵하고 그냥 연조립제법만 암기해서 푼다고. 야, 너 왜 이렇게 연조립제법으로 했어? 하면 대답을 못 한다고 애들이.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주황색 밑줄 친 게 1차식을 인수로 가지니까 인수정리네. 인수정리는 1차식을 인수로 가질 때 조립제법 쓸 수 있네라는 걸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썼어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이번엔 2죠? 여기다가 2 대입하면 0 되죠? 그럼 그 상태에서 조립제법을 또 해. 잘 들어라. 1이죠? 곱하면 2고 더하면 a 플러스 1이고 2를 곱하면 2a 플러스 2가 되지. 더하면은 자, 얘랑 더해봐. 그럼 a 플러스 4가 되지. 뭐가 되네? 0이죠? 인수정리 얘기하잖아 계속. 0이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b도 나오는 거야. b 얼마야? 6이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개수를 찾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정리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조립제법 써서 계산하는 것까지 같이 결부지어서 나온다. 그리고 잘 들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면 이것들이 또 생각의 틀을 더 갖춰가지고 이 문제는 연조립제법으로만 풀 수 있으라고 자꾸 또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데 다른 풀이 뭘까요? 나누어 떨어지는 거 나머지 정리, 아니 인수정리의 응용이, 자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정리는 아니지만 인수정리의 응용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다. 나머지 정리도 나머지 정리의 응용 문제는 나누는 식이 1차식이 아닌 문제가 더 많아. 근데도 나머지 정리처럼 풀었잖아. 뭘 대입했어?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대입했잖아. 자, 인수정리 어디서 튀어나왔어 얘들아? 내가 이거 자꾸 얘기한 이유를 잘 이해해야 된다. 문제 풀 때 손도 못 대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이 단원이. 이 이유가 개념의 흐름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얘들아, 인수정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나머지 정리에서 나온 거예요. 나머지 정리를 뭐가 기억나? 대입했을 때 나누는 식에 0 만드는 값 대입했을 때 무조건 나머지가 된다며. 그럼 인수정리도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2차식이니까 인수정리는 아니지만 차수가 올라갔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해요?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랑 똑같기 때문에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 뭐야? 마이너스 1하고 2가 보이지. 그럼 이걸 대입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근데 나누어 떨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사실 이렇게 됩니다. 공 똑바로 해라. 이 녀석을 fx라고 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무조건 뭐가 돼? 나머지가 0이니까 0이 써도 된다. x에다가 2를 대입했어. 그 녀석 나머지가 0이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a와 b에 관한 식 하나 만들어지겠죠? 2를 대입해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를 해? a와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야. 풀이가 2가지, 3가지 있어요. 이것만 알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풀이 하다 보면 2가지를 병행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어. 알겠죠? 과정에 대한 이해를 꼭 하자. 아, 그냥 얘는 연조립제법 하면 되는구나. 끝. 이러면 큰일 나.